지로는 징그럽고 못생기고 외로운 게이머로 평생 괴롭힘을 당하며 공기용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아카리였고, 지로는 그녀가 자신을 항상 아웃캐스트처럼 대한 것 때문에 그녀를 혐오했다. 수업 시간에 그의 짝사랑인 시오리는 결혼 실습에 들떠있다. 선생님은 이제부터 학생들이 무작위로 파트너를 정해 가상 결혼을 하고 최고의 배우자가 되어야 최고의 순위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지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쁜 일만 일어난다. 그는 아카리와 짝이 되었고 아카리는 그와 짝이 된 것에 몹시 화가 났다. 그녀는 텐진이라는 소년을 짝사랑하고 있으며 그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지만 지로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지로는 자신도 이 짝짓기를 싫어한다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따로 있다고 고백한다. 아카리는 시오리일 거라고 추측하며 지로가 너무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아카리는 지로와 절대 사귈 수 없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인다. 두 사람의 순위 지표가 0에서 3으로 떨어지고 서로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카리는 아이랑케에 도달하고 파트너를 바꾸려면 지로가 자신과 잘 지내야 한다고 소리친다. 지로는 몰랐지만 아카리는 아이랑케에 도달한 사람들은 한 달 후 파트너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자신과 아카리가 매우 좋은 커플인 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아카리는 질에게 무엇이 그렇게 어색한지 잘 어울리는 척만 하면 분명 성공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자신이 그에게 완벽한 아내가 될 것이며 그를 믿고 있다고. 그 상호작용 후 순위가 올랐지만 지로는 너무나도 만화 주인공스러워서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그가 떠난 후 아카리는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자신이 천진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그녀에게도 처음이었다. 지로는 음료수를 가지러 갔다가 자신의 짝사랑 상대가 아카리의 짝사랑 상대와 짝을 이룬 것을 보았고 그들이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돌로 변해버렸다. 그는 자신이 매우 슬프다고 말했고 아카리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잡고 슬퍼하고 풀이 죽어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로의 친구가 초인종을 눌렀고 지로는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점수가 마이너스인데 그냥 가면 안 된다며 작별 키스를 해달라고 그에게 말한다. 지로는 그녀가 물고기를 말하는 줄 알지만 그녀가 결국 그에게 이해시킨다. 그의 친구가 계속 초인종을 누른다. 달리 초인종을 누른다. 아카리는 그와 그의 친구를 덩갱이라고 부르며 놀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기대어 키스한다. 지로는 걸어가면서 얼굴을 붉히는데 아카리는 그가 입술에 키스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지로는 시오리가 키스로 자신을 깨우는 꿈을 꾼다. 그는 머리를 얻어맞고 아카리는 그에게 키스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지로는 거기서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와 키스했던 기분은 기억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에게 아카리와 함께 교무실로 오라고 한다. 그는 밖을 보고 시오리가 텐진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수업 내내 화난 척하며 관심을 구걸하지만 시오리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시오리와 텐진을 함께 상상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한다. 수업이 끝나자 밖에 비가 온다. 지로는 우산을 잊었고 남자아이들은 가챠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카리가 끼어들어 오늘 친구들과 텐진이 있는 카페에 가느라 늦는다고 지로에게 말한다. 그는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아카리는 그에게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떠난다. 지로는 최악의 하루라고 투덜거린다. 베르 XX군 2호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한다. 지로의 어릴 적 친구는 예쁘고 매일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 집으로 간다. 지로는 그에게 하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냐고 묻는다. 저 남자, 우리를 눈치챘어. 몸도 뭐. 자신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질에게 2주 동안 성적이 변동이 없었고 최하위라고 말한다. 아카리는 가라오케 배에서 텐진과 플러팅하지만 지로는 우산이 없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다. 그는 아카리가 자신의 진짜 짝사랑 상대와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오리가 그의 뒤에서 다가와 옆에 앉겠다고 한다. 그녀는 우산도 잊어버렸고
지로의 팔에 매달린다. 그녀는 벌레가 무서워서 그를 껴안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림일 뿐이었고 지로는 그녀가 아마 벌레가 무서워서 텐진을 껴안았을 거라고 깨닫는다. 지로는 그녀를 성으로 성을 불러지만 그녀는 그것을 싫어하고 예전처럼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지로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용감하게 그녀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말하려고 한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우산이 없으니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아카리는 밖에서 비를 맞고 기다린다. 그녀는 나중에 와서 그와 함께 우산 아래로 집으로 걸어가기로 한다. 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이 천진과 함께 걷고 싶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지로는 사과하고 그녀는 그에게 여자친구를 정말로 얻을 의향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의 볼을 꼬집으며 두 사람을 위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걷다가 그녀가 배고프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편의점에 갈 건지 묻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집에서 그를 위해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밥에 케첩을 붓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해야 하고 너무 빨리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더 부드럽게 하라고 말하지만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어. 그는 그녀의 음식을 먹고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 숟갈 떠서 그녀에게 먹여주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며 그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지로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 매우 당황한 기색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둘 다 이해하지 못해요. 시오리는 지로의 문을 두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는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봐요. 그는 그녀에게 왜 젖었냐고 물어요. 그녀는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요. 그는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이지만 아카리의 목소리와 함께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녀는 그에게 오라고 재촉해요. 그녀는 들어와 그를 껴안고 그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고 말해요. 여자가 곤충처럼 생긴 것에 다가가는데 마침 악마였다. 아카리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다. 지로는 TV를 끄며 그건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고 순위를 달성하고 파트너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파자마를 사서 자신과 커플룩을 맞추라고 말했다. 그녀는 점수를 더 얻으려면 이걸 입으라고 말했다. 지로는 그날 밤 텐진과 함께 가라오케에 간 이후로 아카리가 왜 저렇게 과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으려면 뒤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녀가 주저하지 않으니 자신도 그녀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로 합니다. 번개가 치고 정전이 됩니다. 지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카리가 그의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엄청난 이야기 전개와 가슴에 더욱 커지는 뭔가를 느낍니다. 카운터가 올라갑니다. 지로는 아카리가 사실 엄청 무서워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불을 켜자 불을 끄고 울고 있는 그녀를 본다. 자신이 우는 모습을 봤다는 사실에 그녀는 화를 낸다. 그는 자기 방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 수 없다. 그들은 각자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허락받았을 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문 스캐너를 사용하는 방을 배정받았다. 지로는 고칠 수 없고 비록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아카리가 자신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바싹 붙어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재밌는 이야기나 농담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떤 여자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카리는 그가 동화를 들려주는 것에 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로는 우물 근처에 절대 가지 않았던 늙은 부부에 대한 무서운 옛날 전설을 이야기하며 아카리를 겁주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 옆에는 폭풍우 치는 밤 번개가 칠 때 여자 유령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카리가 귀를 막고 사실 매우 무서워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야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그를 벌레, 해충이자 처녀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녀를 너무 겁먹게 해서 사과하고 그녀는 천진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러고는 여기엔 아무도 없다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의지해도 될까 묻고 그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을 겨우 모면했다는 것을 깨닫고 멈춘다. 아카리는 학교 친구에게서 받은 무향초를 옆에 두었다.
두 사람은 서로 옆에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자신이 고백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카리가 자신의 말을 들었을까 걱정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잠들어 있다. 그는 그녀가 잠든 모습조차 귀엽다고 생각하며 소리내어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잘 자라고 말하고 그가 잠든 후 아카리는 그의 말을 모두 들었기에 그가 무슨 뜻이었는지 생각한다. 드디어 첫 2주 성적이 나왔고 지로의 친구들은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다. 아카리는 게시판을 보러 와서 그들이 여전히 최하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로는 시오리가 텐진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걱정했지만 아카리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시오리와 텐진이 I랭크에 진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로는 아픈 와중에 아카리에게서 문자를 받고 자신이 아플 때 친구들과 어울리러 자신을 내버려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시오리라면 친절하게 자신을 돌봐주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는 아카리가 가짜 결혼이라도 빨리 와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그는 아카리가 집에 왔다고 생각하며 설렙니다. 시오리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아카리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지만 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텐진을 생각하고 있다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팬케이크의 질감이 진짜 키스와 같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지로와 나눴던 키스를 떠올리며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한다. 친구들은 그녀가 왜 그렇게 잘하는지 궁금해하고 아카리는 왜 질에 대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서 화가 난다. 시오리는 지로를 위해 물건을 샀지만 사실 아카리가 부탁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밝힌다. 지로는 최고의 조력자인 아카리에게 엄청나게 감사해한다. 시오리는 어릴 적 지로가 아팠을 때 자신을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선물을 가져왔다. 시오리는 그에게 선물을 건네주고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착용한다. 지로는 또 오해할까봐 걱정한다. 중학교 때 시오리는 전학을 앞두고 있었고 지로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했다. 고백하려는 순간 시오리는 그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 친구로 남아줄 거냐고 물었다. 지로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친구로서의 관계에 머물게 된 것을 후회하며 기억했다. 그는 시오리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고 시오리는 그가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기뻐했다. 그는 시오리가 자신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시오리의 음식을 즐기는 텐진이 부럽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요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로는 아카리가 요리를 전부 담당하고 있으며 그녀는 외모와 달리 정말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시오리는 그들 사이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지로는 대답하지 않고 순위가 낮은 것을 보고 시오리에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는 친절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오리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로가 자신의 남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농담이라고 말하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지로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침대 밑으로 급히 들어가고 그렇게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든 것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결국 그녀가 텐진과 편해지고 그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지로가 잠든 사이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해 사실 매우 기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침대에 몸을 기울였다. 여자아이들은 아카리에게 시오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오리를 순수하고 착한 소녀라고 말한다. 만약 시오리가 텐진에게 먼저 다가간다면 결국 그에게 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시오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에서 시오리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와 키스하려던 것을 멈춘다. 그녀는 그에게 언제나 친구로 남아달라고 부탁했던 날을 떠올린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그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싶었지만 계획을 끝내기도 전에 슬퍼하는 지로가 일어서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내 남자친구가 스스로 친구로 남았어. 이번에는 더 노력하면 그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거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지로는 그녀에게 자신과 이야기하자고 하고 최선을 다해 그녀의 남편이 되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텐진과 함께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속상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카리는 그에게 시오리처럼 진지하고
상냥한 여자애들을 남자들이 좋아하냐고 묻는다. 지로는 그녀가 텐진을 좋아하니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인다. 그는 아카리처럼 예상치 못한 여자에게서 정성이 담긴 집밥 도시락을 받는 것이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지로는 그녀의 도시락 전략을 돕기 시작한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지로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놀라운 도시락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의 음식을 먹지만 맛있지만 더 달콤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텐진에게서 더 성숙한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로는 그에게 묻지 말라고 한다. 아카리는 그에게 가져갈 도시락을 만들어준다. 그의 친구는 그의 연애 관계도가 에로틱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말한다. 지로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그가 순결을 잃는다는 생각을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그에게 소리친다. 그는 그에게 아름다운 여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렘물 주인공 중 하나냐고 묻는다. 이 친구는 이해한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아카리가 들어온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점심이 어땠는지 묻고 그는 매우 좋았다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더 달콤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취향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소리친다. 그의 친구가 모든 대화를 듣는 동안 배경에서 그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상황을 피하면서 머릿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지로는 밤에 게임을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텐진을 위해 그녀가 만든 음식을 보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롤, 오믈렛을 먹여보게 하고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것을 먹지만 여전히 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짜 부인이 다른 남자를 위해 점심을 만들고 있는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단맛은 없습니다. 아카리는 그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며 차려입습니다. 지로는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번처럼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로는 당황해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로는 그녀가 텐진을 만나러 갈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은 건가요? 그녀는 지난번 그의 키스가 자신을 정말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의 키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로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오리가 문 앞에 왔어요. 사과 파이를 만들다가 남아서 가져왔대요. 텐진 씨를 위해 만들었다면서 텐진 씨가 단 것을 좋아하니까 취향에 맞춰 만들었다고 말해요. 지로는 정말이지 놀랍다고 말해요. 하지만 아카리는 슬픈 표정으로 맛있다고 말해요. 그는 다시 슬퍼하는 아카리를 봐요. 그는 아카리에게 기운내라고 말해요. 아카리는 텐진 씨가 단 것을 좋아한다면서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지 궁금해해요. 자신의 요리 실력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요. 지로는 그녀가 조금 화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칭찬하며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한다. 그는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어떤 의미냐고 묻는다. 그는 퉁고퉁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리고 그녀가 모든 남자들의 판타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방금 한 말을 바로잡기 위해 은하수에 손을 뻗으려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그의 위에 올라탄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이런 일을 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에게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에 해보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런 행동은 연인들만 하는 것이라며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슬퍼한다. 그녀는 일어서며 그에게 그만하라고 한다. 학교에서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다. 그들의 카운트다운이 5에서 4로 그리고 D까지 천천히 내려간다. 텐진과 시오리는 목록의 맨 위에 있고 시오리는 자신의 짝이 목록 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해야 하는데 파트너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지로는 화장실에 있고 스티군이 들어와 그가 목록맨 아래에 있는 이유를 묻는다.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고 속으로 어떤 선택이 옳았을까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녀가 자신을 놀리는 줄 알았지만 그녀가 손을 잡고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그녀에게도 자신에게도 처음인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시오리는 질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할 시간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난간에 몸을 기대었다. 시오리는 그에게 아카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지로는 말다툼이라고 설명하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카리에게 사과할 시간을 찾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시오리는 그에게 하루의 대부분을 자신과 함께 보내니 자신과 이야기한다면 아카리가 분명 이해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릴 적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한다고 그에게 말한다. 지로는 집으로 향하며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 있는 것을 본다. 계좌 잔액은 0이고 아카리는 방에 있다. 지로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방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부탁한다. 그녀는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오라고 한다. 그는 그녀의 방에서 여자아이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본다.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도 너무 애썼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것을 잊으라고 말한다. 그녀가 오해했다고 말하고 사실은 그녀와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녀와 캐릭터 개발을 하는 많은 환상을 품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그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말리고 그만하라고 성희롱이라고 말합니다. 그녀 방에서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는 영원히 첫 경험을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그녀를 더 소중히 대해주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후회할지도 모르는 순간에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 사이가 어색해진 게 싫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그녀와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며 머리에서 수건을 벗겨준다. 다시 그녀와 부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당황하며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그녀가 텐진을 원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화가 났다가 그를 필사적이라고 부르며 웃기 시작한다. 그녀가 더 이상 부부가 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어떻든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그는 이 일로 고민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잡으며 생각보다 그와 결혼한 것이 더 즐겁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대고 자신이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어서 와 라고 말하고 그들은 함께 제로로 돌아간다. 그녀는 방 밖으로 베란다로 나가 자신이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체육관에서 3D군은 지로가 아카리만 쳐다보는지 묻고 지로는 텐지니스타처럼 농구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특히 아카리와 시오리가 그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더욱 슬퍼한다. 3D군은 그에게 시오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냐고 묻지만 지로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동시에 아카리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텐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그의 순위에 상관없이 파트너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로는 더욱 슬퍼하며 앉아있고 그의 친구는 그를 위로하며 시오리가 자신 같은 루저 대신 멋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게 바로 좋은 친구인지 아는 방법이다. 지로가 울기 시작하며 친구가 누구 편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시오리 편이라고 모든 여성의 아군이라고 답한다. 지로는 텐진이 농구공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중세 아이세카이에서 박쥐와 싸우는 그를 상상한다. 그는 텐진이 조각상을 향해 달려가 그것을 박살내고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본다. 그는 텐진이 땅에 인사하고 아카리와 시오리가 둘 다 그를 원하지만 그는 슬프게 서 있는 것을 본다. 시오리가 질에게 다가와 그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는다. 시오리는 아마 또 아카리와 싸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시오리는 아카리가 좋은 아이니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말한다. 지로는 자신이 힘든 진짜 이유를 그녀에게 말한다면 그녀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천진의 곁에 영원히 있을 거냐고 묻는다.
동시에 아카리는 혼자 체육관 장비실에 장비를 반납해야 한다. 그녀는 천진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상자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질 뻔하고 천진은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 남자를 이야기에서 빼자. 악당의 음모와 음험한 계획이 전개된다. 그는 그녀 위에 있고 그녀는 그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그를 떼어낸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안도감을 느낀다. 왜 안도감을 느끼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는 청소를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를 불러세우며 시오리와 영원히 함께할 거냐고 묻는다. 자신도 그러고 싶다고 말하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는 말한다.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아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국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텐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아카리는 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한다. 텐지는 아카리의 얼굴을 잡고 그녀를 바라본다. 자신의 눈을 보라고 말한다. 3D 쿤이 다가와 체육관 사물함이 열려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시오리는 질에게 최고 등급에 오르면 하고 말하다가 말을 멈추고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지로는 최고 등급에 오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려는 순간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나타나고 지로는 그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산 제물로 무덤에 보낼 것이라고 애원합니다. 지로는 유우기 오카드쿤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묻습니다. 유우기는 아카리와 텐진을 봤다고 말하지만 텐진이 무슨 말인지 묻자 말을 끊습니다. 지로는 아카리를 봅니다. 아카리는 매우 슬퍼 보이고 유우기는 자신이 어떤 전장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유우기가 다시 네 번째 벽을 깨고 이 애니메이션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텐진이 그의 이름 카모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지루한 이름이니까 계속 아무렇게나 부르겠다. 텐진이 체육 시간, 열쇠를 주고 심지어 그도 텐진에게 반하기 시작한다. 시오리가 텐진과 함께 떠나고 폴아웃사구는 잠입백을 이용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하지만 그는 지로가 아카리만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본다. 지로가 아카리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그저 수업에 늦을 거라고 말한다. 다음 날 지로는 게임을 하다가 3D군에게 정신이 팔려 여자친구를 게임 속에 두고 잊어버립니다. 친구가 다시 텐진 이야기를 꺼내자 지로는 텐진 이야기가 계속 나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로는 친구에게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지만 친구는 텐진이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기억해준 착한 사람이라서 말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래도 텐진이 악당 두목이라는 걸 알 수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친구는 키스를 했다고 말하기로 결심하고 지로는 자기가 텐진에게 키스를 한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3D군은 아카리와 텐진이 키스를 했다고 말하고 지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지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친구는 그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지로가 시오리를 좋아하고 아카리가 텐진을 좋아하니 사실이라 해도 지로와는 상관없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그가 떠나자 지로는 아카리를 위해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텐진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축하한다. 게임 속 여자아이마저 그러다 나타났 소이아에도 그래도 합탑 게임 저아이를 떠났다. 그는 식료품을 사들고 집으로 향해 들어간다. 누워있는 아카리를 보고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아카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아카리에게 열이 있는지 묻지만 아카리는 계속 무시한다. 그는 아카리 옆에 앉으며 자신이 텐진이 아니라고 사과한다. 아카리는 심술궂은 목소리로 갑자기 텐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묻고 지로는 당황한다. 그는 아카리가 텐진과 피바와 매우 가까워졌다는 말을 듣고 기쁘다고 말한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왜 기뻐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하고 지로는 그녀에게 기쁠 때 사람들에게 키스하냐고 묻는다. 아카리는 갑자기 웃으며 이 상황이 웃기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눈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했을 뿐이라며 이 오해는 만화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파트너를 바꾸지 않아서 사실은 상처받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로가 왜 이걸 믿었는지 궁금해하고 지로는 그녀가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대답한다. 아카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를 잡고 바라본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고 자신의 울음을 보지 말라고 한다. 그는 그녀를 껴안는다. 그는 자신이 눈을 돌렸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밤에는 샤워 관련 이야기가 더 진행된다. 지로는 당황스럽고 바보 같다고 느끼지만 무엇을 해야 했는지 모른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목욕탕에서 나와 옷이 없어서 빌려 입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지로는 그녀를 바라보며 남자친구의 셔츠가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바닐라 바나나를 집어 입에 넣는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바나나를 입에 쑤셔 넣는다. 지로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냐고 묻지만 그는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그의 심장이 아주 세게 뛰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 지로는 정신을 잃을 듯하다. 그녀는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바나나를 입에 더욱 쑤셔 넣는다. 지로는 그녀에게 그런 옷차림은 천진에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카리는 그가 질투한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가 자신이 텐진과 키스했다고 믿은 이유를 묻고 자신이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과 키스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말하고 지로는 당황한다. 그는 뒤돌아선다. 그에게 너뿐이라고 말한다. 그와의 첫 키스가 자신이 아는 유일한 키스였다고 말한다. 그에게 갑자기 키스한 것과 키스를 너무 못했다며 바보라고 부른다. 그의 무릎을 쉴 새 없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로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로는 떠날 준비를 하고 그녀에게 그게 쓰레기 다 맞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려고 다가간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숙이라고 말하고 넥타이를 매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성격을 보면서 그녀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의 천박한 말에 그를 째려본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 누워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녀와 결혼했다면 어떨까 생각하며 그녀를 껴안으려 한다. 그녀는 갑자기 그를 멈춘다. 학교에서 시오리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보고 그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오리는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라고 부추겼던 것을 떠올린다. 한편 아카리의 친구들은 대부분의 결혼한 사람들이 사귀는 과정을 거치고 시작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녀가 최근 질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려 한다. 시로는 시오리와 함께 게시판을 정리하며 그녀와 대화하려 한다. 아카리는 질에게 함께 쇼핑하러 가자는 문자를 보내고 그가 수업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시오리가 지로 옆에 오는 것을 보고 숨는다. 그녀는 자신이 왜 숨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로를 바라본다. 그녀는 떠난다. 시오리는 지우개를 그의 쪽으로 살짝 부딪히고 그를 똑바로 본다. 그녀는 그에게 눈을 감고 조금 숙이라고 말한다. 지로는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생각하며 키스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 몸을 기울인다. 늦은 밤, 아카리는 그에게 다가와 우유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따뜻한 우유를 건넨다. 그녀는 그에게 시오리와 잘 지내는지 묻고 그는 잘 지낸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무시한다. 아카리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보라고 한다. 입안에 있던 하얀 크림 같은 우유에 그는 캑캑거렸다. 니지디? 그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가끔 자신감을 잃지만 그가 곁에 있어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위로가 될 거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사과하며 이 일이 없었던 일처럼 하자고 부탁했다. 그녀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자신만 그를 이름으로 부르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자신만 사랑에 빠진 것처럼 느꼈다. 지로는 이상한 이유라고 말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녀가 방금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카리는 얼굴을 붉히며 실용적인 이유에서만 그렇게 말했다고 둘러댄다. 소닉보다 빠르게 방으로 달려간다. 지로는 그녀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다음 날 학업 성적고사가 있다는 말과 함께 떨어지는 커플은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아카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로는 자신이 특정 과목에 매우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항상 외출하는 아카리가 공부를 잘하는지 궁금해한다. 지로가 시험 공부는 어떻게 했냐고 묻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다른 학교 남자애들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질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험 괜찮을지 걱정하는 거다.
그녀는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말한다. 지로는 그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뭘 못하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녀는 괜찮다고 하지만 지로는 자기랑 같이 집에 가자고 한다. 시험 망치면 천신하고는 더 멀어진다고, 언제든 친구들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친구들이 아니라 남자애들이 자기를 불렀고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한다. 지로는 자기도 그녀를 부르는 남자애라고 말한다.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시오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그렇게 필사적인 모습에 슬퍼한다. 집에서 아카리는 수학 공부 대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공부가 싫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지로는 그녀를 격려하려 한다. 그녀는 연필을 밖으로 밀었다가 다시 누르는 동작을 쉴 새 없이 반복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지로에게 다가가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자신이 그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한다. 지로는 미칠 것 같지만 그냥 공부를 하자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제대로 한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해준다. 그녀는 문제를 이해하자 신이 나서 모든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녀가 칭찬을 받으면서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지만 그녀는 농담을 하고 그가 기뻐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리를 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선생님을 위해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지로가 자신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그를 껴안고 그의 심장이 빨리 뛰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서 그의 위에 올라타며 그에게 살펴보라고 말한다. 지로는 자신을 둘러싼 음모에 정신을 잃기 시작한다. 이카리는 그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으며 온통 자신의 음모로 그를 뒤덮는다. 그는 그녀를 뒤집어졌고 그녀 위에 올라탄다.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졌다고 말하지만 그가 사실은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자 그녀는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자신에게 가까이 당깁니다. 이카리는 이대로 계속 만나다가 곧 졸업하면 지로와 헤어져야 한다는 걸 깨닫고 매일 아침 서로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옳은 선택인지 궁금해합니다. 지로는 화장실에 들어가 그녀가 자신의 성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성으로 그를 부르며 커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늘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하며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가 헝클어졌다고 말하며 그의 성으로 그를 부릅니다. 나중에 정리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으로 그를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디쿤이 나타나 그가 왜 그걸 검색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샌디쿤은 자신과 아내가 최근에 다투었고 아내에게 생리 중인지 물어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지로는 그가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의 좋은 예라고 말하고 기가찬쿠는 그가 옳다고 말하며 그에게 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그는 한 소녀가 다른 소녀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두 소녀 모두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메이차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들은 스텔스 백으로 몰래 만나지만 그 소녀에게 거절당하자 완패감을 느낍니다. 지로는 메이가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아카리가 왜 자신의 성으로 자신을 부르는지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그녀가 자기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샤워하면서 그녀가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그 이유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할까 고민한다. 아카리가 급하게 들어오고 그는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둘 다 기뻐하며 그녀가 그에게 뛰어올라 안긴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샤워 후 그녀는 이상적인 여자친구처럼 그의 머리를 말려주며 그의 향기에 취한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성으로 부르고 그는 그녀가 자기 이름을 정말 좋아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녀가 머리를 말려주는 동안 그는 아카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다. 그가 다시 아카리라고 부르자 그녀는 드라이어를 껐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무슨 일이야? 지로? 라고 물었다. 그는 제대로 알아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아카리라고 불렀고 그녀는 당황했다. 그녀가 매우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매우 당황하여 그의 얼굴에 드라이어 바람을 쐰다. 그녀는 그들에게 결혼했다고 말하며 아카리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게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이며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그에게 응석받고 싶다고 말했다. 메이는 지로와 아카리의 순위를 보고 시오리에게 곧 지로를 잃을지도 모르고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그의 아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마 이미 키스했을 것이고 시오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이 날아와 시오리를 치고 메이는 질에게 시오리가 보건실에 쓰러졌으니 자신은 가봐야 하니 좀 봐달라고 부탁한다. 지로가 들어가고 시오리는 메이가 모든 것을 말했다는 문자를 받는다. 시오리는 립스틱을 바르고 지로가 들어와서 괜찮냐고 묻는다. 시오리는 그가 자신을 보러 와줘서 기쁘다고 말한다. 지로는 메이에게서 받은 샌드위치를 건네지만 시오리가 이미 텐진에게서 받은 것을 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보기에 그와 아카리 사이가 잘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는 단지 둘이 많은 점수를 잃어서 싸움을 그만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게 멋진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그와 싸우고 싶다고 바랍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알았지만 그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애들은 다 성숙해지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지로는 그녀에게 텐진과 함께 성숙해질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첫 키스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첫 키스를 못할까봐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지로는 첫 키스는 소중하기 때문에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와 키스 연습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키스하고 싶어 하는지 묻자 그녀는 그가 자신이 키스를 청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서툴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올려다본다. 그는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남자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기대지만 그녀는 그를 멈추라고 하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아카리가 들어와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기로 한다. 지로는 침대에 몸을 숨기려고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시오리를 키스한다. 시오리는 음흉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는 실수로 키스한 것을 사과하며 떠나겠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질에게 답장이 없는 메시지를 4개나 보냈다. 아카리의 친구가 다가와 간호실에 갔었는데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왔다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자 지로가 답장을 보내 간호실에 시오리랑 같이 있어서 답장을 못했다고 사과한다. 집에 돌아온 지로는 아카리가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카리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다. 텐진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고 종업원이 텐진에게 슬퍼 보이는 여자에게 서비스를 좀 더 해주라고 한다. 텐진은 아카리를 보고 음료를 건네주지만 아카리는 그를 보지 못한다. 종업원이 휘핑크림을 서비스로 더 얹어줬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슬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향한다. 그녀는 지로가 정말 시오리와 그랬는지 걱정한다. 그들이 단지 결혼한 척하는 거라는 걸 깨닫고 문을 열면 알아보지 못할 지로가 있을까봐 걱정한다. 그녀는 그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어질러진 것을 본다. 그를 위해 청소를 하고 나니 우울함이 사라진 것을 느낀다. 탁자 위 컵과 초콜릿을 보고 그가 자신을 온밤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에게 듣고 있냐고 묻고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아니 많은 이야기가 정말 엄청난 양의 플롯이죠. 그녀는 그의 아내가 그의 옷을 벗겨주고 있다고 말하고 그에게 간호사 사무실에서도 그랬냐고 아니면 그 이상이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 없이 성숙해졌냐고 묻고 그런 게 싫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두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지금은 자신이 그의 아내인 동안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지로는 아침에 일어나 아카리가 엄청난 플롯을 가지고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며 일어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플롯을 밀착시키고 그는 그녀에게 옷은 어디에 있냐고 묻고 많은 질문을 하고 싶으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가 벗긴 것 아니냐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지난밤 일어난 모든 것을 잊었다며 그에게 많은 짓을 했으니 멍청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기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최대한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그녀에게 천진이 있지만 그녀가 그를 이용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고는 그렇게까지는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다가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순결을 잃었는지 묻고 그녀는 그걸 알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최악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밤이 첫 경험이었냐고 묻고 그는 만약 그랬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말한 뒤 지난밤에 자신의 순결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했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화가 나고 그녀는 그에게 적어도 실망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의 귀를 잡아당기고 그는 그런 자신과는 하기 싫을 거라고 소리치지만 그녀는 그의 귀를 막는다. 그녀는 그에게 시오리가 있으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녀는 그가 첫 경험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하는 것을 싫어하고 시오리와 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녀는 그를 싫어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3D군은 자신과 아카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만 그는 최근에 항상 여기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3D군은 게임 속 한 동작에 대해 말하지만 그는 잠든 채로 껴안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단지 스토리 전개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오리는 쓰레기 봉투를 버려야 하지만 아카리의 친구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때 구부정한 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을 구부정하다고 부르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가 구부정한지에 대해 다투고 그녀는 그들 둘 다 구부정하다고 말합니다. 3D군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자신이 그를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의 미래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나눠들까 고민하는데 여자아이가 지로와 시오리가 큰 가방을 같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가방을 들자고 제안해요. 시오리가 자기가 큰 가방을 들겠다고 하자 지로는 차이고 치명상을 입은 듯한 표정을 지어요. 시오리가 얼굴이 빨개진 것을 알아차려요. 나중에 아카리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질문을 하려고 해요. 주황머리 여자아이가 먼저 질문하며 아카리에게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물어봐요. 질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묻자 아카리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고 여자아이는 아카리가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다른 여자아이는 아카리에게 텐진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어봐요. 아카리는 시오리와 텐진이 행복해 보이고 자신은 그들의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들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베르슈쿤을 만나는 것을 막고 싶은 게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로라면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차분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나간 후 그들은 그들이 데이트를 시작했는지 궁금해하며 시오리도 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주황머리 여자아이는 아카리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면서 다만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그런 거죠. 전설 속의 냉혹한 사랑과는 다르죠. 그들은 함께 걸어가다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녀를 돕는 방법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카타가 너무 헐렁해서 더 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조이려고 하자 그녀는 그를 버진이라고 부릅니다. 텐진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는 다르게 보여야 하나고 그에게 말한다. 텐진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함께 돌아다니는 건 아니라고 그가 말한다. 여자는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그녀가 말한다. 그가 이 끈을 풀면 그녀는 속옷 차림이 될 텐데도 그녀는 그 앞에서는 항상 편안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다.
그녀가 돌아서자 그도 매우 빨리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머리 장식 스타일을 골라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하나를 고르지만 그녀는 그것이 유치하다며 텐지는 더 성숙한 것을 좋아할 거라고 말한다. 그가 왜 이러는지 묻자 그녀는 그가 질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발코니에서 혼자 불꽃놀이를 보라고 말한다. 자신과 텐지는 좋은 분위기를 즐길 거라고 그녀는 그에게 외로워서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다. 자신은 텐진과 바쁠 것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좀 울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묶으면서 그녀의 모든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자신만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아카리는 힘들어한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나중에 텐진과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텐진과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흥분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도왔고 지로가 텐진에게 예뻐 보이도록 유카타를 입는 것까지 도왔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녀는 매일 텐진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지로와 결혼한 척 연기하는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남자들이 도착하고 그들은 텐진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사과하고 손님이 많아서 텐진이 일을 도우러 갔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그녀를 위해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사과합니다. 그들은 남자들을 따라가겠다고 하고 아카리를 혼자 남겨둡니다. 그녀는 화장하고 머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침내 텐진과의 관계를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텐진이 나타나지 않아 다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녀와 지로와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둘 다 친하지 않아서 무서워합니다. 주황색 머리의 남자. 트루포는 아카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카리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의 곁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텐진이 시오리와 함께 걷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일한다는 말이 거짓이었고 시오리와 단둘이 있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녀들이 아카리에게 다가와 그녀가 조금 슬퍼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텐지는 마트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시오리를 데려다주는 길이었고 지금 일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로는 아카리의 말을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과 함께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자신과 키스하고 싶다는 뜻이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했던 것을 떠올리고 만약 텐진이 그랬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짝이 바뀌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저 친구 또는 친구일까요? 하지만 그는 텐진 전에 이미 그녀와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려서 생각을 멈춥니다. 그는 아카리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아카리가 울면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는 지로의 이름을 말하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울부짖는다. 그는 그녀에게 어디 있는지 묻고 곧 간다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 울면서 그에게 사과한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그녀는 전화를 끊는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고 문을 열자 바로 옆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그는 도와줘서 차려입은 후 집에 돌아왔다며 사과한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며 어서 와 아카리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함께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유카타를 입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제 집에 왔으니 유카타를 벗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귀엽게 보이냐고 묻는다. 그는 다른 리본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왜 삐져 있냐며 질투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놀란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손을 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리본 화를 해도 좋고 자기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고 말한다. 그녀는 돌아서고 그는 리본을 푼다. 그녀는 불꽃놀이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한 비디오 버전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뒤에 바싹 다가가고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지만 그는 그것을 잡는다. 그녀는 그를 더 세게 껴안으며 이대로 있고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더 크게 말하라고 하자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말한다. 그들은 불꽃놀이가 아름답고 귀엽다고 생각하고 아카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알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았다고 하나냐에 생각합니다. 첫한 되네야 다 시리네나. 그는 아카리가 텐진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혼이란 평생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들에게는 함께 불꽃놀이를 보는 다음 해는 없을 것입니다. 발코니에서 보는 이 작은 풍경은 그들이 함께 불꽃놀이를 보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입니다. 게임에서 그는 어떤 공주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왕국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아카리는 누워서 자신의 운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확실한지 그리고 자신이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13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단 3계단만 더 오르면 되지만 그녀는 그를 믿겠다며 자기 애인이라고 부른다. 샤워실에서 그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앉아있다. 그는 그녀가 많이 울었지만 여전히 파트너를 바꾸고 싶어 했다고 생각한다. 아카리가 뛰어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그녀는 변태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는 누가 나타났냐고 묻고 그녀는 거미라고 말한다. 바보 같은 거미 때문에 옷도 안 입고 막 들어오면 어쩌라는 거냐며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녀는 아무도 그의 몸 따위 신경 안 쓴다고 말한다. 그 징그러운 벌레를 어떻게든 하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거미가 어디 있냐고 묻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거미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묻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크기를 보여주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거대한 것과 달리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녀는 거미를 찾아 죽일 때까지 자신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작전을 펼치고 그는 거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올려다보며 함께 가자고, 아니 함께 가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그가 거기에 있는지 묻고 귀를 막으라고 말한다. 그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고 그녀는 문을 열고 그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우물로 들어가고 그녀는 땅에 앉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녀는 당황하지만 지로가 자신과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함께 해준 사람이 지로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천지는 절대 이런 짓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는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하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손톱을 칠하고 그의 흰색 크림도 좀 달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수저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가 간접 키스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놀린다. 서둘러, 내가 원하는 건 내 거야. 그녀는 입을 벌리고 그를 올려다본다. 그는 제어력을 잃기 시작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저를 그녀의 입에 넣고 하얀 크림을 먹여준다. 그녀가 기분이 좋아 보이자 오늘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다른 곳에서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녀가 묻는다. 아마 말도 못 걸었을 거라고 그가 말하자 그녀는 남편이 아닌 지로를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통점이 없었을 테니 아마 함께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는 그에게 오든 커플이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예외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말을 꺼내기로 한다. 그녀는 그들이 사귀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로는 그녀가 잠시 진심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 그녀가 진심이었다면 자신이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고 그를 다른 누군가와 만났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거미를 보고 정신을 놓고 질에게 매달린다. 이것은 역사상 최고의 전투다. 누가 이기고 누가 죽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최고의 멋진 남자이자 제 진정한 팬이라면 시오리가 죽어서 울었다는 댓글을 스팸처럼 달아서 가짜 팬들을 혼란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짜 팬들이 모두 당황할 거예요. 세린디 쿤이 지로에게 전단지를 주며 자신이 할 예정인 합숙 아르바이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로는 그 이유를 묻고 3D 키우는 자신이 몰래 지로를 신청했다고 말합니다.
지로가 전단지를 떨어뜨리자 시오리가 주워줍니다. 그녀는 자신과 친구도 그 아르바이트에 신청했다고 말하고 3DKU는 자신도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라며 그를 카모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신경 쓰지 않으니 안경군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로가 일을 하러 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지로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뻐한다. 산디쿠는 그에게 이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지로는 시오리와 함께 보낼 여름, 그녀가 자신을 대접하고 옆에서 자고 플롯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그에게 아내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카리가 아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없는 동안 다른 남자들을 데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로는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3DKU는 당황하여 그에게 이번 여름이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집으로 향하고 아카리가 집에 없다는 것을 보고 그녀가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들어오고 그는 그녀의 계획이 드러난 것을 보고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며 귀엽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를 귀엽다고 부르며 단순한 수영복에 얼굴을 붉히는 그를 놀린다. 저런 걸 어떻게 간단한 수영복이라고 부를 수 있지? 플롯 암호도 없는데. 그녀는 해변에 갈 계획이었다며 이게 너무 위험한지 묻는다. 다른 수영복도 샀다며 다른 걸 입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로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그녀는 그가 변태처럼 쳐다본다고 말한다. 누구든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너무 과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넥타이를 가리키며 자신의 옷을 잡아당긴다. 네가 보라고 했잖아. 남자친구들이랑 나갈 거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신경 쓰냐고 되묻는다. 그녀에게 혼자 가거나 다른 여자애들과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할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일인지 묻고 그녀는 곧 갈 카페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하고 그녀는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걸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3D쿤이 자신을 그 일에 신청시켰다고 말하고 시오리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텐진과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자신도 뭔가 해볼까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의 위에 올라탄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라고 하고 그는 그녀에게 내려오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 없이는 외로울 거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지며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그녀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팔이 그녀의 몸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그녀에게 수영복을 갈아입을 거냐고 묻고 그녀는 그가 그것이 싫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은 남자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수영복을 입겠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이제껏 자신을 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끔 해변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이 수영복은 그를 위해서만 입겠다고 말한다. 그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그의 여름을 즐겁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단지를 보고 같은 전단지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함께 해변으로 향하고 3D군은 자신처럼 그림자 타입에게는 햇볕이 너무 눈부시다고 생각한다. 텐지는 그들에게 장소를 보여주며 안내하고 아카리는 그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반면 시오리는 지로를 계속 쳐다본다. 아카리와 친구들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시오리는 친구의 옷차림이 귀엽다고 말한다. 3D군의 형이자 가게, 주인이 모두에게 일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D군은 마침내 인기 있는 여자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시오리가 질에게 부엌에 갈 거냐고 물었다. 그래서 지로는 부엌에 갈 거라고 말했고 시오리는 자신도 이제 부엌에서 일할 수도 있다며 그와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한편 아카리는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텐지는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어떤 귀찮은 아이가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카리의 친구들은 그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그는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들은 아카리가 그 음식을 좋아할 거라고 말했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그가 분명 아카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과 그녀가 그의 친구 텐진을 좋아해서 속상할 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천진이 그녀를 결코 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에게 그 이유를 말하도록 강요한다. 한편 시오리는 메이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며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메이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지로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가리키며 그의 등을 보라고 하고 그것은 쓸모없는 남자의 등이라고 말한다. 메이는 그에게 키를 빌려 시오리를 위해 뭔가를 가져올 수 있겠냐고 묻는다. 그는 멍하니 있다가 그녀를 위해 그것을 가져온다. 시오리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크림을 어떻게 바르는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연습하고 싶냐고 묻는다. 천천히 살살 해보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그는 잘 되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다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맞다고 말하며 거기에 둔 채 천천히 움직이라고 합니다. 아,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가 그를 밀자 크리머가 터져 그녀 얼굴에 묻습니다. 이건 그냥 웃긴 게 아니야. 완전 웃겨. 그녀는 너무 창피하다며 닦아달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의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메이의 말, 이 여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고 그에게 자신을 보라고 제대로 보라고 말한다. 시오리는 사과하고 그는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오리가 떠나게 될 여름, 그녀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 여름처럼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생각한다. 전설의 사부가 들어와 수영복을 가져왔냐고 묻는다. 해변 장면, 여러분도 아시죠? 플롯, 그리고 더 많은 플롯. 아카리와 친구들은 모두 수영복을 입고 있고 글래스의 쿤은 마침내 시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카리의 수영복이 평소에 그녀답지 않다고 말한다. 평소에는 훨씬 더 많은 피부를 드러냈었으니까. 지로는 그녀가 이 수영복은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리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오리와 친구가 다가와서 물에 들어갈 거냐고 묻는다. 지로와 전설의 쿤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물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지만 메이는 그들이 여자들의 민망한 부분만 쳐다볼 생각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말은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들은 민망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며 그들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나중에 그녀는 전설의 쿤에게 손재주가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설의 쿤은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로가 그를 바라보자. 계획의 달인 쿤은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까이서 수영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BR에서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오리가 항상 자신의 계획을 숨기기 때문에 지로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벽에 구멍을 뚫고 손을 집어넣자고 말한다. 살살 넣으라고 천천히 하라고 그 여자가 말해요.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말하고 아카리는 그걸 보고 질투심을 느껴요. 저쪽에서 둘이 다정하게 지내니까요. 누가 물건 사러 갈지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하고 지로와 아카리가 짝이 돼요. 마치 마법처럼 지로는 커플 할인 20엔을 보고 아카리는 그걸 이용하자고 해요. 지로는 자신들이 커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카리는 자신들이 결혼했다고 말해요. 지로는 얼굴이 빨개지고 점원은 커플이니까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아카리는 그에게 감사를 표해요. 점원은 귀여운 여자친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질에게 운 좋은 남자친구라며 질투한다고 말해요. 지로는 어색하게 웃어요. 둘이 걸어가다가 아카리가 그 예의상 웃음은 뭐였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뭘 했어야 했는지 그녀에게 묻는다. 그녀는 그의 팔을 감싸 안고 내 여자친구인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는 게 내 꿈이야 라고 말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 번호를 부르는 것을 듣는다. 남자들이 아카리에게 다가오고 지로는 돌아가서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녀가 그 사람들을 아는지 궁금해하고 남자는 그들이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방금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도 알고 있다는 것을 텔레파시로 전한다. 지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팔을 두르고 여자가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 질에게 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녀가 그에게는 너무 강하다고 말하고 그가 윙꽁이에오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도망치며 그에게 그녀와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카리에게 아내라고 불러서 미안하다고 그녀가 싫어했을 거라고 사과하지만 그들이 가도록 그렇게 말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며 결코 싫어하지 않았지만 그가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여자친구를 절대 사귈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연습 대상으로 쓸 만큼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밀치고 이런 일은 못 참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나에서 여자애들이 아카리에게 결혼 생활이 어떻냐고 묻고 처녀인 쿠오는 여자애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질 것 같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그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던 걸 상기시켜준다. 아카리는 그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한다. 죄송합니다. 방송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메이가 모든 걸 듣고 있다며 괜찮냐고 묻자 시오리와 함께 그들과 합류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자애들이 메이와 이야기하는 동안 아카리는 시오리가 소외된 것을 눈치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시오리는 자기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오리는 자신은 경험이 많지 않다고 말하지만 아카리는 시오리가 정말 귀엽다며 자신도 그런 걸 감당할 수 없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 다 웃어넘기고 지로와 상의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우나 후 아카리는 지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지로가 햇볕에 탔음을 알아채고 자신이 크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의 등에 크림을 발라주기 시작하고 지로는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말하고 그의 목이 간지러운지 묻는다. 지로는 어디든 간지러운 곳이 없다고 말하자 아카리는 손을 뻗어 그를 간지리기 시작한다. 지로는 그만하라고 하고 누가 보면 어쩌었냐고 말한다. 하지만 아카리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 요즘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자 지로는 평생 그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지로에게 음료수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지로는 타쿠미야에게 콜라를 원하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아카리에게 성으로 부르며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아카리는 지로를 노려보며 사과 주스라고 말한다. 그는 메시지를 보고 10분 안에 해변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카리는 다시 그를 노려보며 텔레파시로 그에게 와야 한다고 말한다. 밤에 시오리는 아카리와 지로가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메이는 시오리에게 산책을 갈 건지 묻는다. 지로는 다시 사과하기 시작하고 아카리는 지로에게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면서 또 사과한다고 말한다. 다시 사과합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바다에 오는 것을 기다려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지 계속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녀에게 차갑게 대한다. 자신처럼 재미없는 남자 옆에 있어서 창피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왜 그래야 하는지 묻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끌어당기며 왜 그런 슬픈 말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 집에서처럼 날 좀 봐달라고 하면서 자기 계획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해요. 그는 온갖 압박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진정하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고 말해요. 그녀는 집 밖에서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가 차갑게 굴고 성으로 부르는 것이 싫다고 말해요. 그는 앞으로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고 말해요. 그들은 시오리가 오늘 밤 달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요. 소닉보다 빠르게 사라져요. 그녀는 이미 나가고 싶어서 짜증난다고 말해요. 그는 불평해봤자 소용없고 시오리와 메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가 항상 거기서 끝난다고 말하지만 그는 이 수영복을 입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녀는 지로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따뜻하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더 오래 버틸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고 말합니다. 그가 떠날 수 있을까요? 메이는 말소리를 듣고 무슨 말이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일어나 시오리를 놀라게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엿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카리가 나무를 두드리기 시작하자 메이와 시오리는 놀라서 도망친다. 아카리는 이 상황이 짜증난다고 생각하며 그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매를 훔쳐보다니 믿을 수 없다며 수영복을 입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보라고 말했던 게 아카리라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건 순간적으로 한 말이었고 잊어달라고 말한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던 것과 지금 화내는 것 모두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바꿀 게 없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겁에 질려 팔을 껴안고 이 상황이 싫고 너무 창피하다고 말한다. 지로가 넘어지자 아카리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지로가 헐떡이기 시작하자 아카리는 그의 무릎이 자신의 몸에 닿는다고 말한다. 자기 무릎이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말해요. 그에게 얼굴을 들라고 하고 그는 그녀를 봐요. 그녀를 쳐다본 게 이런 일을 일으켰냐고 묻고 뒤로 물러서요. 그럴 수 없다고 순서가 있다고 말해요. 의사들이 열사병이라고 했고 괜찮냐고 물어요. 여행 내내 자신이 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요. 더 이상 사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날 보라고 했잖아 라고 말할 때 그 말투가 뭐였냐고 물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항상 흙끝을끝 보게 놔뒀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 것들 말고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봐달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4개월째 결혼 생활 중이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했으니 그도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로는 동의하고 그날 그녀의 말을 듣고 이상한 곳에 박힌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로는 화장실에 가서 이카리가 머리를 빗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젯밤 일을 잊을 수 없냐고 묻고 자신의 계획을 그에게 밀어붙입니다. 그는 입 안에 하얀 것을 씹다가 컥합니다. 그를 보고 웃으며 수건을 건넨다. 부부끼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웃어넘겨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색했을 것이다. 직장에서 시오리는 테이블에 몸을 숙이고 있다. 그는 짝을 이뤄 하는 용기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시오리는 그에게 매달리며 어젯밤 해변에서 밤새도록 두드리는 소리와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한다. 지로는 시오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녀가 무서워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둘이 짝이 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시오리는 그의 그런 다정한 모습이 정말 좋다고 말하고 그는 하던 일을 멈춘다. 시오리도 자신이 한 말을 깨닫는다.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말하고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지 생각한다. 레전드군이 그에게 왜 자신만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는지 묻는다. 그에게 힘을 원하냐고 묻는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오늘 밤 시오리와 짝을 지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를 고용한 사람의 형이다. 용기 시험이 이 아르바이트의 최대 이벤트이며 보통 커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짝은 추첨으로 정해지며 추첨 조작은 사장 형에게는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한다. 30후의 가차를 통해 여자아이들이 추첨을 하고 메이는 시오리가 해바라기를 뽑은 것을 본다. 메이는 돌아가서 가차군에게 추첨 결과를 건네주고 마침내 이벤트의 배우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메이가 그에게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냐고 묻지만 그는 시오리가 알게 되면 거절할지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메이는 자리를 뜨며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3D쿠는 메이가 알아채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로가 다른 조합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떠올린다. 지로는 아카리와 텐진을 짝짓기 해달라고 했고 보상으로 보석을 2배로 주겠다고 했다. 그는 아카리가 텐진과 짝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 텐진과 짝이 된다면 아카리가 소외될 것 같아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세리디쿠는 지로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보석을 2배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한다. 밤늦게 시오리는 지로와 텐지는 아카리와 짝이 된다. 아카리는 무서워하고 텐지는 아카리의 손을 잡는다. 텐지는 아카리에게 도움이 되냐고 묻고 아카리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의 손과 지로의 손을 잡는 것을 생각하고 지로의 손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멈춘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찾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을 깨닫는다. 여자아이들은 텐진과 아카리가 아직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자아이는 텐진에게 문자를 보내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한다. 하지만 친구가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한 말 후에도 그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궁금해한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3D군 형은 텐진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아카리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헤어졌다고 한다. 지로는 아카리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는다. 시오리는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를 뿌리치고 아카리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폭우 속에서 휴대폰을 찾다가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을 인도했던 건 텐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로도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고 아카리는 항상 남에게 의지하는 자신을 반성하며 사과합니다. 땅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지로를 부르며 소리치지만 텐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텐진은 아카리를 찾아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카리를 찾았고 비가 그치면 돌아오겠다고 알립니다. 아카리에게 진정하고 앉아있으라고 말하고 그녀 옆에 앉습니다. 자신이 지로가 아니었던 것을 사과하며 그녀를 향해 웃습니다. 아카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며 그에게 웃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지로를 좋아하는 거냐고 묻고 그게 자신을 조금 슬프게 한다고 말한다. 지로는 여전히 아카리를 찾고 있지만 시오리가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달려가 천진이 아카리를 찾았다고 말한다. 이에 놀란 그는 아카리가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시오리와 함께 나무 아래 앉아 그녀가 자신의 메시지를 읽지 않아서 왔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차피 천진이 아카리를 찾을 거였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패배자라고 부르지만 시오리는 그가 패배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결혼 실습 이후 그가 멋있어졌다며 자신이 모르는 지로의 모습을 아카리가 알고 있다는 게 부럽다고 말한다. 지로는 자신은 항상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시오리는 그의 남편으로서의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카리와 자신은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정말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연습 후에 그녀와 텐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시오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고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그 이후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의 키스가 자신의 첫 키스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는 달랐는지 묻고 그는 말하기 어려워하는데 그녀는 이상한 질문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가 가려고 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는 그에게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곁에 둘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한편 아카리는 텐진과 이야기하며 그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자기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니까 속상해는 오빠 심정이랑 비슷하다고 말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그의 거절을 알아챕니다. 그와 결혼해서 함께 살림을 차렸다면 여동생 같은 감정은 사라졌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다시 이렇게 애쓰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텐지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사과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기뻤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시오리를 좋아하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전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람이며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알기에 자신 때문에 그녀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후회스러웠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로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지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텐지는 노력여하에 따라 그녀가 지로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에는 그녀의 사랑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을 좋아해 줬는데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틀렸다고 소리친다. 자신은 지금까지 즐거웠다고 그와 이야기할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며 그에게 감사하다고 정말 좋아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후회 없이 지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한다. 텐진을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사과해야겠다. 그는 사실 엄청난 상남자였으니 이런 드문 클라이맥스의 패배다. 밤새도록 아카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그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시오리가 마음이 있는 걸 알기에 왜 자신이 시오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하며 어쨌든 아카리와 시오리 둘 다 잘 되기를 바란다. 다음 날 아카리는 다시 재단에 섰지만 500엔 동전 대신 1000엔 지폐를 던진다. 그녀는 지난번 이후로 마음이 바뀌었다며 사과한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녀는 시오리와 지로가 돌아오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녀는 기도하며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부탁한다고 말한다. 한편 시오리는 옷을 정리하며 그때의 기억이 매일 떠올라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왜 그랬는지 의아해하며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여름방학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루에게 첫 키스였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났지만 그가 아카리와 먼저 키스를 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저 어린 시절 친구일 뿐이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며 마치 그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가 자신을 키스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한편 지로는 다시 게임을 하고 있고 화면 속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나 사과하며 그에게 키스한다. 그는 시오리와 키스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그랬던 건 아닐까 생각한다. 시오리가 싫어했을까 생각하며 그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포기하려던 첫사랑이 그 순간에 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후 시오리는 계속 사과하며 돌아가라고 했고 그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해한다. 어린 시절 친구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경험치 EXP를 충분히 쌓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콜라와 감자칩을 사서 만화책 가게에 가기로 한다. 새로 나온 만화책을 발견하고 시오리가 같은 책을 고르는 것을 본다. 둘 다 깜짝 놀라며 그는 여기서 그녀를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만화책을 읽느냐고 묻고 그녀는 그냥 근처에 있었는데 오빠가 이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다. 마지막 남은 책임을 알고는 그에게 이 책을 가져가라고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며 어차피 쇼핑을 하러 갈 거라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정말 친절하다며 고맙다고 말한다. 그날 이후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비가 오고 시오리는 우산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고민하며 떠올리려 애쓰지만 시오리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자기 집에 오겠냐고 묻는다. 농담이야. 기숙사로 돌아가는 거야. 그는 동의하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시오리는 모든 게 깨끗한지 확인하려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는 정말 이 일이 일어나려는 건지 궁금해한다. 시오리 팀 대승! 그녀는 그를 안으로 초대하고 그는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자기 방 가구가 다 똑같아서 마치 집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그의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묻고 그의 옆에 앉으면서 얼굴을 붉힌다. 그는 향이 정말 좋다며 이게 고급 원두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가 커피에 대해 말하는 줄 모르고 거의 진짜라고 말한다. 그들은 옛날 부부처럼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그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만화책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이 단정하고 피부가 하얗고 향기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 모습이 이상한 데가 있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한다. 정말 좋다고 말하고 가끔 가끔 빌려주겠다고 한다. 터워졌다고 한다.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거울을 본다. 그를 초대한 게 너무 적극적이었나? 지금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녀가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지만 여자아이와 단둘이 방에 있는 상황이라 그녀에게 지나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만약 그녀가 이렇게 했다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녀가 갑자기 나와서 밖을 보라고 한다. 둘이 함께 쌍무지개를 보고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 셀카를 찍자고 하고 둘은 함께 사진을 찍는다.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그녀와 이야기할 타이밍인지 고민하는데 그녀는 함께 찍은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진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카리를 보고 시오리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려던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잊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로맨스로부터 도망쳐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고민합니다. 메시지가 오자 그는 전설의 스디쿤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그것이 아카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지루하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당황하고 이 상황이 싫다고 생각하며 단지 지로일 뿐인데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녀는 2시간 후에 역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지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르고 그녀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놀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진정하고 그녀가 친구로서의 만남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10분 일찍 나타나기로 하고 결국 15분 더 기다리게 된다. 그가 가려고 할 때 그녀가 달려오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오늘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데이트라고 말했고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절대 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귀엽냐고 그에게 묻고 그는 무언가 말하려 애쓴다. 그는 그녀에게 그게 평소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아주 예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이 옷차림은 그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의 취향에 맞추려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하며 그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아주 많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게에 가고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사야 할지 묻는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며 아카리가 왜 지금 자신과 이러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 카페를 기억하냐고 묻고 그는 그것이 그녀가 TV에서 좋아했던 곳이라고 기억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에게 처음으로 초콜릿 음료를 마셔보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쓴지 묻고 그는 조금 쓴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굵은 검은 빨대를 빨아보고 싶다고 말하고 그의 검은 크림이 매우 쓰다고 말한다. 그는 아카리가 원래부터 이랬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키즈 카페에 가고 아카리는 귀엽다고 말한다. 그는 매일 아카리의 미소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아카리는 고양이들과 놀고 지로는 그들이 도착한 이후로 계속 귀엽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다고 말하고 그에게 고양이를 쓰다듬으라고 말한다. 지로는 밤낮으로 게임하는 것이 여름방학의 진짜 재미였지만 이런 날도 가끔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그는 사진을 본다. 그는 이 사진이 가족 사진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 고양이가 마치 자신들의 아기 같다고 말하고 방금 자신이 한 말을 깨닫는다. 그녀는 웃기 시작하며 실습 기간 동안 애완동물로 키우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떠날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그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외로울 것 같다고 말하고 신사에서 부적을 받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길거리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그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뛰다가 시오리를 봅니다. 아카리는 지로가 방에 틀어박혀 있을 줄 알고 햇볕을 쬐게 해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시오리가 집에 가는 길이냐고 묻자 아카리는 신사에 가는 길이라고 대답합니다. 처음 만났던 곳을 기억나냐고 묻고 자신도 지금 거기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오리에게 경주를 할까 묻고 서로 경주를 하기로 하며 지루에게 모든 것을 나르게 합니다. 도착하자 할머니 한 분이 괜찮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경주를 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며 지로도 그랬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어요. 지로라는 이름을 듣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아카리는 그가 정말 지로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웃습니다. 불쌍한 지로는 인생 최고의 운동을 하고 이곳에 왔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다음 학기에는 지로, 아카리, 시오리가 더 많은 모험을 떠날 것이고 마침내 모두 순위에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제 이야기의 팬 여러분,